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돈 냄새 진동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냥 돈도 아니고 눈 깜빡하면 수십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런 미친 세계죠. 바로 포뮬러1, F1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F1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차 진짜 빠르다. 소리 엄청나네. 저걸 어떻게 운전하지? 대충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쇳덩어리들을 좀 뜯어보려고 해요. 이 0.1초를 다투는 괴물 같은 머신들이 사실은 시속 350km로 달리는 초고가 광고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광고판이 아닙니다. 이 머신에 붙어 있는 스티커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뭉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갓 뽑은 수입차를 타고 강남 한복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래요. 야, 네 차 문짝에 우리 회사 이름 좀 써붙이자. 대신 내가 너한테 매년 500억 원씩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차 전체를 도배하겠죠. 그런데 F1 팀들은 그 500억 원을 받아도 제일 좋은 자리를 안 내어줍니다. 왜냐면 거긴 이미 1000억 원을 낸 놈이 선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스포츠 자본주의의 정점, F1 민낯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 이 머신들이 얼마나 천박하고도 위대한 자본의 결정체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광고비가 비싸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 기업들은 0.1초 만에 지나가서 보이지도 않는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수백억,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 미친 계산법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돈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녀석부터 보죠. 바로 타이틀 스폰서입니다. 팀 이름 앞에 붙는 그 이름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이런 식이죠. 여기서 오라클이나 페트로나스 같은 이름들 이거 공짜로 붙여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레드불의 타이틀 스폰서인 오라클이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연간 1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400억 원이 넘어요. 5년 계약이니까 총액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냥 이름 하나 빌려주는데 7천억 원이라니 정말 정신 나간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일반인들이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얘네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데이터 때문입니다. F1 머신 한 대에는 300개가 넘는 센서가 달려있고 레이스 한 번에 생성되는 데이터만 수 테라바이트입니다.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0.001초의 랩 타임을 줄이는 것, 그게 바로 오라클의 기술력이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광고가 아니라 거대한 기술 쇼케이스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죠. F1 머신에서 가장 비싼 땅값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리어 윙, 즉 차 뒷부분에 있는 커다란 날개입니다. 여기가 왜 비쌀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온보드 카메라 때문이에요. 드라이버의 시점에서 뒷차를 비추거나 뒷차에서 앞차를 추격할 때 화면에 가장 꽉 차게 걸리는 곳이 바로 이 리어윙입니다. TV 중계 화면에 가장 오래, 가장 선명하게 노출되는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어윙 뒷면에 로고 하나 박는 데만 연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 우습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명당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치졸한 심리전입니다. 가끔 레이스를 보다 보면 리어윙의 로고가 바뀌거나 아주 미묘하게 위치가 조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스폰서가 돈을 더 냈거나 혹은 방송사가 특정 각도의 카메라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본주의의 눈은 기가 막히게 돈이 되는 각도를 찾아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시속 350km짜리 돈뭉치의 속살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어윙이 중계 화면의 주인공이라면 머신의 옆구리, 그러니까는 이 바닥에 강남대로변 빌딩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 옆면에 큼지막하게 박힌 로고들 보셨죠? 여기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면적이 넓어서?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사진기자들의 셔터가 가장 많이 터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머신이 코너를 돌 때 혹은 피트 스톱을 할 때 가장 선명하게 찍히는 부위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고 하나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연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메인 파트너급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아주 자본주의적인 비극이 하나 발생합니다. F1 공학자들에게 이 스티커들은 사실 공공의 적이에요. 왜냐고요? 0.001초를 다투는 이 세계에서 공기 저항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머신 표면에 스티커를 붙이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단차가 생기고 그게 공기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더 소름 돋는 건 무게입니다. 여러분, 머신 전체에 붙이는 광고 시트지와 도색 페인트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팀마다 다르지만 보통 2kg에서 6kg 사이입니다. F1에서 1kg은 랩타임 0.03초를 좌우하는 엄청난 무게예요. 6킥이면 거의 0.2초 차이가 난다는 소린데 이건 우승컵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즘 F1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얼입니다. 페인트를 안 칠해요. 검은색 카본 파이버 차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왜? 페인트 무게라도 줄여서 0.01초라도 앞당기려고요. 그런데 스폰서들은 어때요? 자기네 브랜드 컬러인 빨간색, 파란색으로 차를 덮고 싶어 하죠. 여기서 엔지니어와 마케팅팀 사이에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야, 이 스티커 때문에 차가 느려지잖아. 형씨, 이 스티커가 없으면 우리 내년 월급도 없어. 결국 자본이 이기죠. 하지만 요즘은 타협점으로 스폰서 로고조차 페인트가 아닌 아주 얇은 특수 인쇄나 심지어 레이저로 각인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광고판 하나 붙이는데도 항공우주공학이 들어가는 셈이죠. 자,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서 드라이버의 머리 위를 한번 볼까요? 요즘 F1 머신에는 드라이버를 보호하기 위한 헤일로라는 Y자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도입됐을 때 팬들은 슬리퍼 끈 같다, 디자인 다 망쳤다 라고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폰서들이 가장 사랑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습니다. 왜냐고요? 드라이버의 시점에서 보여주는 온보드 카메라 화면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드라이버 바로 뒤나 옆에 달려 있는데 화면 하단에 항상 이 헤일로가 걸리거든요. 시청자들은 레이스 내내 드라이버의 손놀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헤일로에 적힌 로고를 강제로 주입당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크냐면 헤일로 로고 노출로 얻는 광고 효과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디자인이 구리다고요? 자본주의에선 돈이 되면 그게 제일 예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기업들이 단순히 우리 이름 좀 알려주세요라고 구걸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F1 중계 보다가 패독클럽이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경기장 관중석 말고 피트 위쪽에 위치한 VIP 전용 공간입니다. 여기 티켓 한 장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3일권 기준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이죠. 그런데 이 비싼 티켓을 누가 사느냐? 바로 스폰서 기업들이 삽니다. 왜 사냐고요? 여기서 진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이 레드불에 매년 1,000억 원을 쏟아붓는 건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오라클 이름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목적은 전 세계 거대 기업들의 CEO와 결정권자들을 이 패독클럽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오라클의 클라우드 기술이 이 미친 듯이 빠른 F1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레드불을 우승시켰습니다. 당신네 회사 시스템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나누는 이 대화 한마디에 수조 원짜리 계약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F1 머신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전 세계 최상위 1% 자산가들과 결정권자들을 끌어모으는 초호화 미끼인 셈이죠.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F1 머신에 붙은 로고 하나는 단순히 브랜드 로고가 아닙니다. 그건 기술력의 증명서이자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입장권이며 동시에 0.1초를 사기 위해 지불한 처절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자본주의의 성지 F1에도 가끔 돈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처발랐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팀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혹은 돈을 주겠다는 놈이 알고 보니 사기꾼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2019년 F1 바닥에 웬 수염이 덥수룩한 괴짜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름은 윌리엄 스토리. 그는 자기네 리치 에너지가 레드불을 꺾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드링크가 될 거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하스팀의 메인 스폰서 자리를 덥석 물었죠. 계약금만 연간 수백억 원대. 그런데 여기서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이 음료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트에도 없고 편의점에도 없고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죠. 저거 진짜 있는 회사 맞아?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결과는 어땠을까요? 로고 디자인은 다른 회사 거 도용했다가 소송당하고 스폰서 비용은 제때 안 내고 심지어 성적이 안 나오자 트위터로 우리 팀 성적이 구려서 스폰서 취소함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립니다. F1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폰서의 팀 손절 사건이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회사 통장 장외 고작 몇십만 원밖에 없었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F1 머신의 광고판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증명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깡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대라는 겁니다. 머신만 광고판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드라이버가 입고 있는 그 쫄쫄이는 사실 머신보다 더 비싼 금싸라기 땅입니다. 왜냐고요? 포디움 때문입니다. 머신은 리타이어하면 화면에서 사라지지만 우승한 드라이버는 시상대 위에서 수천 대의 카메라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드라이버의 가슴팍, 어깨, 팔뚝에 박힌 로고들이 전 세계로 송출되죠. 가슴 정중앙은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입니다.
메인 스폰서의 전유물이죠. 보통 연간 250억 원에서 시작합니다. 어깨 및 쇄골 라인은 의외로 꿀자리입니다. 드라이버가 인터뷰할 때 얼굴과 함께 가장 많이 노출되거든요. 여기 스티커 하나에 100억 원 내외입니다. 헬멧 바이저 위, 드라이버의 눈 바로 위에 붙는 이 작은 띠, TV 중계에서 드라이버 얼굴을 클로즈업 할 때 무조건 나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의 가치가 연간 50억 원이 넘습니다. 자, 계상이 한번 두드려 볼까요? 월드 챔피언급 드라이버 한 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있는 광고 가치를 다 합치면 연간 1,500억 원이 가볍게 넘어갑니다. 드라이버가 화장실 가려고 슈트를 벗는 순간 초당 수백만 원의 광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팀이 실력 좋은 드라이버에게 연봉을 주고 고용하죠. 그런데 F1에는 거꾸로 돈을 내고 차를 타는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 회사 로고 박아줄게. 대신 나 운전 좀 시켜줘. 혹은 내가 스폰서 500억 원어치 물어올게. 내 자리 하나 내놔. 이런 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랜스 스트롤입니다. 아버지가 무려 아스톤 마틴 팀의 소유주이자 억만장자인 로렌스 스트롤이죠. 아들을 위해 팀을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F1 민낯입니다. 실력만으로는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곳. 실력은 기본이고 그 뒤에 수천억 원 규모의 자본이 줄을 서 있어야만 비로소 시트 하나를 차지할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 광고판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보로나 석유 회사들이 지배했다면 이제는 빅테크와 가상화폐 기업들이 이 판을 장악했습니다. 왜일까요? 후에온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상징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AI가 0.001초의 타이어 교체 타이밍을 맞췄다는 서사와 2026년 새로운 규정에 따라 탄소 중립 연료를 쓰면서 기업들은 우리는 이렇게 친환경적이다 라고 세탁하기 딱 좋은 장소가 됐죠. 머신 옆면에 붙은 저 작은 QR코드 보신 적 있나요? 이제는 로고를 보여주는 걸 넘어 시청자가 화면을 스캔하면 바로 한정판을 구매하거나 해당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광고판이 살아 움직이는 인터랙티브 쇼핑몰이 된 겁니다. F1 머신에 붙은 로고 하나는 단순한 인쇄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마케터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 그리고 전 세계 거대 자본의 권력 관계가 얽히고 설킨 돈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레이스를 볼 때 머신이 벽에 부딪혀 박살나는 장면을 보신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와, 저 드라이버 다치면 어떡해가 아니라 세상에 방금 리어윙 날아가면서 300억 원짜리 광고판이 가루가 됐네 라고 말이죠. 여기서 페라리라는 팀 머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다른 팀 머신들 보세요. 오라클 레드불이나 윌리엄스 같은 팀들 보면 빈틈없이 로고가 빽빽하죠? 거의 무슨 시장바닥 전단지 같습니다. 그런데 페라리는 좀 다릅니다. 차체가 온통 시뻘건색이고 로고가 생각보다 듬성듬성해요. 이게 페라리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이게 바로 급의 차이입니다. 페라리는 스폰서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차에 로고 받고 싶어? 그럼 일단 우리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마. 그리고 가격은 다른 팀의 2배야. 싫으면 나가. 이게 먹힙니다. 왜냐냐? 페라리는 F1 그 자체거든요. 페라리가 없는 F1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2024년부터 페라리와 손을 잡은 HP 사례를 보죠. 얘네가 페라리 타이틀 스폰서로 들어오면서 내는 돈이 연간 1억 달러가 넘는다는 게 업계 정설입니다. 재밌는 건 페라리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신성한 빨간 차에 파란색 HP 로고를 박는다고? 감히? 라며 난리가 났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1,300억 원인데. 페라리도 결국 자본주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그 고개를 숙이는 가격 자체가 남들보다 몇 배는 비싸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머신에서 내려서 드라이버의 손목을 한번 봅시다. 레이스가 끝나고 드라이버들이 헬멧을 벗고 땀을 닦을 때 카메라가 가장 먼저 비추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계입니다. 이거 진짜 개사기 수준의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들이 운전할 때 시계 차고 할까요? 아니요, 무거워서 절대 안 찹니다. 0.001초 줄이려고 페인트도 벗겨내는 놈들이 시계를 왜 차겠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전담 매니저가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드라이버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 시계 브랜드들이 팀에 지불하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샤르 밀은 페라리에 연간 약 300억 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시상대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 슬쩍 보이는 그 시계 노출 효과가 3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드라이버는 장갑 위에 시계 모양 스티커를 인쇄해서 타기도 합니다. 운전 중에도 카메라에 시계 로고가 걸리게 하려고요. 이 정도면 거의 광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2026년이 되면서 이 판도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팀들끼리 내 광고판이 더 비싸 라며 싸웠다면 이제는 아예 공장을 새로 짓고 들어오는 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우디와 포드입니다. 아우디는 아예 자우버라는 팀을 인수해서 아우디 워크스 팀으로 들어옵니다. 얘네가 팀 인수와 엔진 개발에 쏟아붓는 돈 조단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2026년부터 F1 엔진 규정이 바뀌면서 전기 모터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아우디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기차 제일 잘 만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F1이라는 거대한 광고판이 절실한 겁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드불과 손잡고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 시장에서 F1 인기가 폭발하니까 아메리칸 머슬의 자존심을 F1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돈의 흐름을 보세요. 단순히 스티커 붙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급 인프라 투자 수준의 돈이 움직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오일머니 국가들이 레이스 한 번 개최하려고 매년 700억 원에서 1000억 원회를 F1 본사에 갖다 바칩니다. 그 돈들이 모여서 드라이버 연봉이 되고 머신 개발비가 되는 구조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천문학적인 광고비 누가 감당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5억 명의 F1 팬들입니다. 우리가 오라클 클라우드를 쓰고 HP 노트북을 사고 쉘 기름을 넣고 리샤르 밀 시계를 선망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다시 F1 흘러 들어갑니다. 협회원 단순히 차가 빠른 걸 겨루는 경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세탁하고 가공해서 대중의 머릿속에 브랜드라는 문신을 새기는가를 겨루는 거대한 최면술 현장입니다. 자, 이제 머신에 붙은 로고들이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저건 스티커가 아닙니다. 0.1초라는 찰나를 사기 위해 지불된 인류 자본주의 기술의 총체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속 350km짜리 광고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실 피트스톱 할 때 쓰는 저 휠건 하나, 드라이버가 마시는 음료수, 빨대 하나에도 다 가격표가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1000억 원이 있다면 어느 팀 머신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싶으신가요? 나는 내 이름보다 내 강아지 사진을 박하겠다 하는 분 계신가요? 뭐 돈만 있다면 F1에서는 그것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단 그 강아지 사진이 공기 저항을 일으킨다고 엔지니어가 울며불며 매달리는 건 감당하셔야겠지만요. 하하하하.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빠르고 익사이팅한 스포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자본주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